안녕하세요. 새벽 역을 맡은 정호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기훈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퀴드게임의 작가이자 감독인 황동혁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스퀴드게임에 나오는 가장 큰 배신 장면 3장면을 보시겠습니다. 이번 장면은 그 두 번째 게임인 달고나 뽑기에서 상우가 기훈에게 우산을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려다가 많은 그런 순간입니다. 저건 뭐예요? 동그라미 삼각형 별 우산.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. 힌트를 주네.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사실 보면 저게 옛날 그 뽑기는 곧 나올 텐데 그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죠. 그 동그라미 세모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 가장 흔한 쉬운 모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상우가 여기서 저 동그라미 세모 별 우산을 보고 그 옛날 그 자기가 달고나 뽑기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긴 하는데요. 그 동그라미 세모가 여기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100% 이게 게임이 달고나 뽑기구나 확신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. 한 8, 90%? 그 정도 확신하는 그래서 아마 이게 약간의 나중에 기훈에게 우산을 뽑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하는 약간의 그 변명거리가 사실은 익스큐즈가 상우에게 생기기는 합니다. 그런 순간 때문에. 기훈 형. 아니야. 기훈은 정말 나이브한 캐릭터인가 봐요. 기훈이가 우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혜수 씨한테 얘기한 건 그런 거였어요. 그게 제일 위험한 선택이라는 건 확률적으로 안다. 하지만 뭐 굳이 이 4명을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제일 쉬운 삼각형으로 몰고 갈 이유가 너한테는 없다. 왜냐면 이들 모두를 살리는 게 이 상호의 목적도 아니고 이 씬에서 결국은 이 게임은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게임이라서 그런 정도의 배신이다. 이 첫 번째 배신은 완벽한 배신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의 배신. 그 한 단계 위로 넘어갈 때마다 정말 진짜 디테일하게 그 연기를 한다라는 거가 그 현장에서는 좀 많이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체 오징어 게임 전체 에피소드들 중에서의 연기들 중에서 이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꽤 어려운 장면 중에 이제 꼽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. 나 집에 가고 싶어. 야 강세야, 정신 차려. 정신 이러면 안 돼. 너 잠깐만 이러고 있어. 내가 의사 불러올게. 이 장면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3명만 파이널리스트가 3명으로 좁혀졌을 때 그 상우가 다쳐서 이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새벽을 칼로 찔러서 마무리하는 죽이는 가장 큰 배신의 장면입니다. 감독님한테 그때 들었을 때 새벽이가 저런 상황에 놓이기 바로 직전에 기훈 아저씨를 잡잖아요. 아저씨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라면서 잡는 그 말이 결국에 굉장히 이 오징어 게임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고 이 장면은 진짜 이 3명의 캐릭터가 수많은 배신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 거의 결승점 직전에 도달해서 겪는 장면인데요. 여기서 기훈이라는 사람도 이미 그 일남을 배신했던 기억이 있고 그 기훈도 이미 예전의 기훈은 아닌 거죠. 그 기훈이 상우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또 막아세우는 것 또 새벽이고 그래서 그 새벽이 상우를 결국은 기훈을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벽이 상우를 살려준 건데 결국 그 상우에 의해서 또다시 배신을 당해서 그 새벽의 결정이 오히려 새벽의 죽음을 불러오르게 된 그런 제발 의사 좀 불러주세요. 피를 많이 흘렸어요. 빨리요. 그리고 기훈도 마찬가지로
여기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상우를 죽이려던 걸 멈추고 새벽을 살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새벽을 살리려고 하는 그 문을 두드리고 베깅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그 상우를 깨우게 되고 그 상우에게 이 게임을 기훈이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줘서 그 오히려 새벽을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트위스트의 연속의 장면이거든요. 가장 격렬한 정서적으로 가장 격렬한 장면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. 삶은 짧아. 이 장면은 이제 스퀴드 게임의 마지막 회에 나오는 장면인데요. 기훈이 드디어 그 초대장을 받고 찾아간 곳에서 누워있는 일남을 발견하고 일남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설계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. 자네,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?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. 그 충격 때문에 저도 잠깐 좀 읽다가 좀 멈추게 됐었던 그런 장면인데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기훈이가 도대체 얼마만큼 큰 충격이고 이 부분은 뭐 감독님하고도 뭐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저 혼자서도 이제 상상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은 뭐 무엇보다도 지금 저 연기를 함께 하신 오일남 역할을 하신 저 대선배님과 함께 이걸 뭐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그 보여주고 싶었던 게 하나가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였어요. 어떤 이런 상황, 가장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라는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가장 친했던 사람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고요. 그 배신을 통해서 거듭되는 배신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안에 왜 들어온 거야? 어릴 땐 말이야, 친구들이랑 뭘 하고 놀아도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.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느끼고 싶었어. 이 작품에서는 그 배신이란 것이 가장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결국은 그 배신을 거듭 당한 그 기훈이라는 캐릭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휴머니티, 인간성, 그것이 이 배신을 통해서 더 강조되고 더 마지막에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처럼 더 반짝이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당신